중국 무역이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폭망. 마이너스 14.5%이고요. 수입도 그냥 애들이 지금 돈을 안 쓰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와이의 방입니다. 모두 무사히 잘 보내셨는지요? 지붕이 날아가고 유리창이 깨지고 상륙도 안 했다는 카눈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한반도 폭보다도 넓고요. 그리고 카눈 이제 서울 지나서 평양으로 수직 관통을 한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정말 조심들 하시고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또한 안성의 9층짜리 신축 공사장이 붕괴가 돼서요, 2명이 매몰되고 1명이 심정지 상태라고 하네요. 안성시 옥산동의 한 신축 공사장이라고 하는데요, 9층 규모의 건물에서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일어난 사고라고 합니다. 이게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이러는지 정말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용산구에서는요, 100억대의 고급 아파트에서요, 100억대 아파트도 층간소음이 이렇게 심한가요? 윗집을 찾아가서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를 했네요. 이 씨는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인터폰을 통해 윗집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윗집에 5차례 이상 찾아가 직접 따졌다고 하네요. 이거 안 먹힙니다. 네, 제가 삼성동에 살 때 거의 한 6개월 넘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저는 뭐 워낙 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밤 1시만 되면 청소기를 돌려서요. 대단했고요. 그리고 또 대낮에는 뭐 애들이 워낙 뛰고 이래서 정신 분열증까지 생길 정도로 저도 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위에 한 6개월 그랬죠. 위에 올라가서 이 양반은 뭐 엄청 돈이 많으신가 봐요. 현관문까지 부시고 지금 현재는 7천만 원을 지급해서 뭐 원만히 합의를 했다고 하고요. 또 주거지도 옮겼다고 하네요. 참 힘드네요. 사람들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또 이렇게 사는 동안에 위에서 아래서 시끄럽게 하면은 스트레스 받고, 사람이 참 정신적으로 어디까지가 정상적이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은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해원 전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중국의 7월 물가가요 마이너스 0.3%고요 중국발 디프레이션의 공포가 지금 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그대로고요. 중국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소비자 물가가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고요. 물가는 하락하는데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에 이제 물가가 하락하죠. 물건들을 안 사죠. 돈도 없고 오늘 또 있는 듯 해도 물건을 막 사고 놀고 그럴 지금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중국 애들이 한국에 뭐 많이 와서 유커들이 이제 뭐 물건 사고 뭐 사치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착각이죠. 돈 안 씁니다. 부자들도 지갑을 다 닫은 지가 중국 사람들은 꽤 됐어요. 중국 당국은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지난달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 소비 촉진 방안과 민간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쏟아냈죠. 하지만 소비자들의 지갑은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기 통화가 당분간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의 5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이건 무슨 어떤 경제연구원이 얘기한 건데요. 지금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중국뿐이 아니고 반도체는 끝났어. 중국 경기 침체로 한국 경제가 올해 안에 회복 국면에 접어들기 쉽지 않다. 벌써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일본식 장기 불황 문턱에 한국 하반기 성장률이 더 떨어질 우려를 하고 있다. 중국발 D의 공포. 중국은 7월 수출 작년보다 14.5% 감소했고요. 해원 전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제조, 고용, 소비 등 지표 모두 악화되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작때와 완전히 똑같아.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D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2021년 2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수출, 제조, 고용 등 경제 전반에 악화 현상이 뚜렷하고요. 소비도 살아나지 않고 부동산도 거기다 침체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부동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중국. 미국과의 패권 갈등 등으로 경제에 부담을 안기고 있죠.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제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식 장기 불황의 문턱에 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고요. 우리나라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국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요. 정신들 모두 차리시고 빨리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라. 아직도 괜찮다. 펑펑 지금 퍼지고요. 이제는 뭐 잼버리 사태까지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또 예산이 또 늘어나면서 또 문제가 생기고요. 이거 참입니다. 참.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은 뭐죠?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 제품. 중국 수요가 감소하고요.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 등으로 한국의 수출 경쟁력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요. 최근에 올해 중국 상황이 1980년대 부동산 거품이 터진 후 일본과 비슷하다라며 중국이 일본식 불황을 겪을 가능성을 이미 제기했습니다. 당시에 일본은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늘리기보다 빚 갚기에 집중하면서 수요 부진, 물가 하락, 경기 침체 악화의 악순환이 나타났고요. 일본은 아직도 이때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헤매고 있죠. 중국이 아마도 당시 일본처럼 대차 대조표 불황에 빠졌다는 그런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들이 대차 대조표를 맞추기 위해 빚부터 줄인다는 뜻에서 붙여졌습니다. 침체 국면에 접어든 중국 경제는 이미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죠. 8월의 경제 동향에서 중국 경기 회복 지연을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는 중국 내수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저물가 상황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입니다. 한국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2023년 하반기 중국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에서요. 현재로선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한국은 뭐든지 다 좋다고만 보고 있네요. 안 좋은 것을 대비해야 할 텐데 희망적이고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잘 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물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주체들의 기대 약화로 이어져 소비 및 투자 등 내수 회복이 더욱 지연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엄청난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물건을 만들고 수출을 못한다 하더라도 서로가 내수, 자국민들이 물건을 사고 뭐 이렇게 팔고 이러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지도 못한 게 중국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중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대국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것들이 전부 거짓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진을 보니 최국의 중국 야오닝성 디렌 관광지 인근인데요. 자, 건설이 중단돼서 방치돼서요. 뼈대만 남아있는 저 건물들 어마어마합니다. 무섭습니다. 보기만 해도. 자, 이제 한국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어떤 것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기업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바른 길인가를 똑바로 보고 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